반갑습니다. 송주준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주말 동안에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. 서울 같은 경우는 이거 막 더위 때문에 진짜 막 못 살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더위가 이어지고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, 호남 지역, 그리고 이제 아래쪽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비가 좀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아마 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 강수로 인한 피해, 뭐 범람이 되거나, 그리고 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가 또 안 와가지고 가뭄 때문에 또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? 이거는 사실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. 비가 뭐 오는 거야,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고, 비가 안 오는 거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근데 이런 식의 어떤 환경적인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뭐겠어요? 인간의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. 그러라고 우리가 만들었던 게 뭐였습니까?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. 근데 그 4대강 사업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이가 무슨 뭐 적폐다 뭐다 뭐 이따위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면서 상시 개방을 시켜놓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막 광주가 어떤 상태,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환장 파티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. 불과 뭐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영산강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. 바닥이 그냥 막 다 드러나가지고 뭐 물도 쓸 수가 없다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, 그런데 그로부터 몇 개월 지금 지나가지고 광주의 모습이 어떤 상태입니까? 이 또 비가 또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거야. 비가 오면 홍수가 나는 것이고 안 오면 가뭄 피해가 나는 것이고 그것들을 지금 자연이 주는 대로 다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멍청해도 이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겠냐고. 주는 대로 받는 사람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는 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. 홍수만 발생하라 해서 뭐 그대로 그냥 홍수 피해 받고 가뭄 발생하라 가뭄 피해 그대로 받고 이러면 되겠습니까?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막기 위해서 4대강이 필요했던 것인데 문재인이가 그거를 완벽하게 무력화시켜 놓다 보니까 그대로 지금 그 피해가 광주 호남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.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,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어떤 식으로 무력화를 시켰는지,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를 통해서 무력화를 시켰는지 그거를 좀 짚어보고, 그 다음에 또 두 번째, 문재인이가 밀어붙였던 것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? 이런 식으로 홍수 피해를, 산사태 피해 같은 거 키우는 거 뭐가 있었습니까? 뭐 태양광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? 멀쩡한 산을 갖다가 나무를 다 베어놓고 흙 같은 거 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태양광 만들어 놓으니까 비가 오면 올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야? 산사태 같은 피해 발생하고 홍수 피해도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, 일단 첫 번째, 문재인이가 2017년도 5월 달입니다. 그러니까 완전 집권한 초반이었죠. 그때부터 4대강포를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내렸었고,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? 녹조가 걱정이 된다 이거였어요. 그리고 이제 뭐 녹조 라떼뿐만 아니라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4대강에 대한 감사까지도 완전히 그냥 적폐청산에 대해서 적폐로 몰아가지고 밀어붙였던 게 문재인이었죠. 자, 그럼 그때 당시 일단 논리를 좀 보자고요.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밝혔던 이유입니다. 4대강포 개방에 대한 팩트체크다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보니까, 보호 개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무엇인가요? 라고 하니까, 보를 개방하면 수위가 낮아지고 물 흐름이 빨라져서 녹조, 퇴적물 및 저층 빈산소 형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. 이게 뭐 뭔 현상인지도 모르겠어요. 뭐 저층 빈산소 뭐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. 뭐 어쨌거나 보를 개방하게 되면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보 개방 후 수질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상반된 주장이 있는데 진실이 무엇인가라고 하니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. 보를 개방해지니까 수질이 좋아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게 10년 이상의 BOD, TP 농도 변화를 보면은 보호 설치 및 보호 개방과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.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게 이제 뭐였다? 새빨간 거짓말이자 동시에 선동이었다라는 거죠. 소름이 끼치는 게 뭐냐면, 이게 지금 김어준의 무슨 뭐 뉴스 공장 여기서 만든 카드 뉴스가 아니에요. 문재인 정부 공식적인 환경부에서 만든 카드 뉴스입니다. 근데 분명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? 10년 동안의 자료를 봤었을 때 보호 설치의 개방과 상관성이 없었다.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정확하게 그 반대였습니다. 10년 동안의 조사를 해보니까 보 16곳에서
81%가 수질 개선이 됐다. 정확하게 이렇게 반대가 아니겠습니까? 이거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거였거든요.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4대강 사업 전후로 10년 동안 한강, 낙동강, 금강, 연산강 16개 보 인근에 대한 수질 변화를 비교 분석해 보니까 수질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다라는 것이죠. 이게 지금 20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. 보호 설치 전후로 10년이니까 20년이었죠. 그 20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80% 이상 수질이 좋아졌다. 다른 얘기를 할 것이 없는 거야. 문재인 정부가 정확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선동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수치가 다 나와 있어요. 개선이 81%, 악화가 된 것도 있는데 그게 6%밖에 안 되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도대체 그럼 문재인 정부는 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질이 악화됐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일까? 녹조부터 시작해가지고 4대강 사업이 수질 악화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시 개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까지 벌여가지고 적폐로 몰았던 도대체 그 근거가 뭘까라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전후로 뭐 수질이 나빠졌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. 근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반전이 한 가지가 있죠. COD라는 거 그거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수질이 나빠졌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그 COD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? 2016년도에 이미 법적으로 폐기가 된 기준이었던 겁니다. 이미 2016년도에 법적으로 폐기가 된 기준인 COD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2017년도부터 4대강에 지금 수질이 악화가 됐다라니까 반드시 상시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였던 것이죠. 이걸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? 이거 대국민 사기극이지 뭐 다르게 볼 게 뭐가 있겠어요. 원래는 우리가 판단할 때 COD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BOD가 됐거나 클로로필이 됐거나 TPTN, TOC 뭔지도 모르겠는데 뭐 어쨌거나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딱 정확하게 뭐만 픽업해가지고 뭐만 골라가지고 수질 조사를 했다. COD만 골라가지고 했던 거예요. 법적으로 폐기가 됐던 기준 그거만 딱 골라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수질 검사를 했다라는 겁니다. 지금 보십시오. BOD, SS, TP 뭐 이런 기준으로 봤었을 때 4대강 전후 10년 동안 수질이 어떻습니까? 거의 대부분이 지금 개선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문재인은 제가 볼 때 이거 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? 이거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았나요?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2017년도부터 이 짓거리를 했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그냥 의도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 망치겠다라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더 키우는 두 번째가 바로 이 태양광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직후 그 직전과 직후를 비교해 봤을 때 설비 규모가 지금 어떻습니까? 이거 뭐 몇 배 차이라고 해야 돼? 이거 한 3, 4배 정도만 차이가 났었는데 그리고 그중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던 게 바로 어디였습니까? 호남 지역이었습니다. 전북과 전남 지역만 하더라도 뭐 전체 가운데 41%를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기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모르겠네요. 뭐 전남과 전북에 뭐 태양이 더 잘 드나요? 뭐 햇빛이 더 많이 뭐 그렇게 뭐 비치나?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전남과 전북 지역에 저렇게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몰려 있었습니다. 묘하게 우리가 생각이 나는 게 태양광 사업을 해가지고 국가 보조금을 받게 되고 그 국가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, 부정 수급을 했다, 뭐 이런 논란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? 그거랑 뭐 저렇게 뭐 몰려있다라는 게 연관이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저렇게 이제 태양광 사업이 전남 전북 지역에 많이 몰려 있었는데 대번에 그래가지고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? 산사태 문제가 터졌었죠. 뭐 산사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죠. 아니 멀쩡한 산을 갖다가 나무를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비가 오면은 산사태가 안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? 당연히 산사태가 날 수밖에 없지. 그런데 그때 지금 막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홍수 피해가 지금 막 발생하고 있다.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상식인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? 자, 뭐 퀴즈 한번 내볼까요? 지금 뭐 명백한 팩트잖아요. 멀쩡한 산을 갖다가 잘라냈으니까 당연히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산사태가 발생한다는 건 명백한 팩트인데 이 명백한 팩트를 어떤 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변명을 했을지 혹시 여러분 예상이 되시겠나요? 제가 이제 그 퀴즈를 한번 내봤는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 맞추지 못했을 겁니다. 그 결과가 뭐냐?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
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난 게 아니라 산사태로 태양광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. 이게 문재인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. 자, 이제 다른 얘기가 필요 없겠죠.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했던 것이다. 이렇게밖에 이제 결론이 안 날 것 같은데, 전문가들은 얘기 들을 것도 없어. 우리 상식 그대로입니다. 이수건,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, 한국은 대부분 돌산 위에 1m가량 흙이 이불처럼 더 씌워져 있는 그런 형태인데, 태양광 설치하겠다고 나무를 베어버리고 땅을 파버리니까 당연히 폭우가 내리면 발전선비 인근에 토사가 흘러내려 산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. 이 전문가 지적이 필요합니까? 그냥 상식인 것이지. 지금 이제 호남 지역에 지금까지 같은 경우는 호남에 그렇게 많이 설치가 됐다라고 하는 태양광, 그게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그게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암만 제가 찾아보더라도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기사는 없는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기록적인 지금 홍수가 내렸다라고 하니까 그렇게나 전국의 40%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가 돼 있다라고 호남 지역에 어떤 식의 또 산해 피해가 있을지 물보듯 뻔한데 아마 다음 주쯤 되면 또 그런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제발 좀 호남 지역 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좀 깨달으시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. 비가 오면 홍수 피해가 발생해, 비가 안 오면 가뭄 피해가 발생해.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조선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? 그런 것들을 좀 4대 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수치 같은 거를 좀 조절을 하고,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급해내겠다, 정부 예산 따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산사태 같은 피해를 좀 느끼시면서 우리가 진짜 21세기 대한민국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해야 되겠다.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된다? 민주당 잡것들부터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. 제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